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빅테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다 좋죠. 지금 테슬라 저도 강세론자입니다. 그래서 들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주가가 너무 많이 흘러내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흘러내리는 이유는 알고 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흘러내리는 이유와 더불어서 앞으로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체킹해 봐야 되겠죠. 적정 주가 어디쯤 돼서 그렇다면 이 정도 빠졌을 때 얼마만큼 빠졌을 때 내가 다시금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킹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알고 계셔야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있고, 두 번째로 본다면 로보택시도 있고, 옵티머스도 있고, 지금 이제 스페이스X하고 합병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는 스토리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이 있고, 근데 스토리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항상 비교하시면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되고 있는지를 아시고, 그 다음 그런 것들을 비교하시죠. 오늘 장도 많이 빠졌죠. 빠진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실적도 그런데 지금 이제 기대치보다 안 나왔다는 것들, 실적을 떠나서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주가 자체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를 한번 체킹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갖다가 평가할 때 일단 기본적인 거는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의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킹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걸 본다면은 2027년도 있죠. 요때 EPS 자체가 2.8입니다. 2.8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 32명이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우리도 이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겠죠. 물론 그다음에 2028년도 되면은 4.07 그다음에 8.17 이렇게 많이 늘어날 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현재가 가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머지를 이야기하지 가격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답이 안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래서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를 통해서 적정 주가는 알고 어느 정도는 가격이 합당한지를 알고 나서 우리가 덤벼야만 제대로 덜밀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멀티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멀티플 곱해주려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배수를 줘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의 배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배도 주고 있고 300배도 주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거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 요 라인 때 P 레이쇼 있죠. 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15배입니다. 즉 말해서 5년 평균이 그럼 5년 평균 정도로 봐서 요 정도 일단은 지금 이제 가격을 매기는 게 적당한 거지 183배를 준다는 건 조금 의문스럽죠.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밸류에이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팔란티어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아무래도 팔란티어는 성장과 매출 훨씬 더 지금 이제 아무래도 EPS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좋은데 성장률 자체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패그 배수 역시도 아직까지 3.9니까 요거 자체는 1.46이죠. 그렇다면 요거 역시도 지금 이제 성장 자체도 그렇게 섹터 평균에 비해서는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패그 배수는 P를 갖다가 5년 동안 이게 성장률로 나누기 때문에 성장이 좋으면 좋겠죠. 그래 전반적으로 낮은 숫자가 좋은데 이게 자체를 본다면 1.49, 3.9니까 상당히 높죠. 그럼 좋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봐서 115.83 요걸 갖다 멀티플을 줘서 지금 현재 적정 주가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115.83이니까 저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2.8이죠. 2.8에다가 115.83을 곱해주면 됩니다. 115.83. 그걸 곱해줬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은 한 325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는 적당한 가격이 되겠죠. 이 정도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생각해야 주가가 나오는 거지. 무턱대놓고 그냥 간다 카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123불, 125불 때면 거의 지금 이제 다 내려왔다는 거겠죠. 그럼 이 정도에 있다는 가격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가격대.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50불대가 지켜지는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가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매수해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신규 진입은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있는 분들은 들고 가시는데.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 정도 일단 빠진다든지 그 정도 빠지게 되면 서서 이제 매집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셔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 이제 기본적인 거는 아시고 나서 그 다음에 테슬라의 스토리를 갖다 따라가는 것이 정상이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지금 이게 간다 카더라 테슬라가 좋다 카더라 해가지고 가면 안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금 좀 반등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수가 누르고 그러니까 조금은 지금 하락되는 그런 모양이 있는데 직전 저점에서는 조금은 반등은 되고 있었습니다. 요 라인 때 476불이죠.
거기서 조금만 반등되면서 500불대는 지켜주고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EPS를 본다면 36.09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일단 멀티플을 우리가 곱해줘야 되니까 얼마만큼의 지금 배수를 주느냐 그렇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배수는 한 15.92 정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적정한 것인지 멀티플이 많이 축소가 됐죠. 보통 뭐 20배수 넘어갔던 것들인데 20배수보다 많이 죽었다. 그러면 멀티플이 이렇게 축소가 됐다는 이야기는 자, 앞으로 지금 이제 심리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멀티플이 축소가 됐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그렇다면 배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EPS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19배수 정도 받고 있죠. 근데 섹터 평균은 13배수고 5년치 평균은 22배수입니다. 물론 22배수를 통해서 아까 테슬라처럼 이런 것들도 해줄 수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거겠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 13.2배수를 갖고 해서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적정 주가가 나오는지 그거 한번 봐야 되죠. 두 가지를 한번 놓고 다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겠고 자, 그 다음 일단 지금 패그 배수는 아무래도 좀 좋은 가운데 있죠. 0.85니까 1.14보다도 한 24%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다면 성장은 조금 있으니까 13.1배수 준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놓고 구해보게 되면은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는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한번 봐야 될 것이 13.2, 그 다음에 22.63.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3.2라고 말씀드렸죠. 13.2배수, 그 다음에 22.3배수. 요 두 가지를 놓고 뭐 22배수 정도 주면 되겠죠. 뭐 22배수인데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3.2배수 요거 주고, 그 다음에 20배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은 멀티플이 나오겠죠. 적정 주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36.09를 놓고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36.09죠. 36.09에다가 지금 모수에서 13.2배수. 자,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낮게 줄 수 있는 가격대는 476불이라는 겁니다. 476불이 가장 낮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또 높게 나오는 숫자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높게 나오는 숫자가 얼마만큼 되냐. 20배수에다가 지금 이제 36.09 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높게 나온 수는 720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476불하고 지금 이제 720불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일단은 계산해야 될지, 그다음 차트상에서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76불하고 720불이 있으니까 476불이면 요 라인대입니다. 요 라인대 직전 저점이 있죠. 거의 요 라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요 라인대. 그 다음 거기서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데는 720불이죠. 720불이면 직전 고점까지 되겠죠. 자, 그 정도 사이에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요를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가격대 밑에라든지 그렇게 왔을 때는 우리가 잡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본 기본적으로 해놓고 기본 중에 기본이죠. 밸류에이션 해보게 되면은 저 밑에까지 왔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0불 가까이 왔을 때 있죠.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씩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다음에 멀티플이 축소되면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 정도는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13배수까지는 아무래도 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최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때문에는 잡아갈 수 있다. 이런 힘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잡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하한가인가는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일단 어느 정도 견딜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이건 아마존 차트고 여기 있는 것은 S&P 500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EBS 밑에 있죠. 그러니까 EBS 밑에 있는 것이 현재 모습에서 아까 보셨던 테슬라, 그 다음에 메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마존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EBS 밑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힘이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총에서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하고 거의 같이 가고 있다. 즉 S&P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이 현재 빅테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수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려왔던 것 역시도 지금 기름이라든지 특별히 일단 전쟁 때문에 내려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기 힘으로 내려온 것들은 뭐 메타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내려온 것들, 테슬라 그런 것들 외에는 거의다가 내려왔던 모양이 자기 힘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전쟁 때문에 내려왔던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 쌍바닥을 치면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직전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지금 한 23%, 25% 정도 내려왔다. 그러니까 지금 S&P 500 지수가 한 10%
정도 내려왔으니까 보통 기술적으로 이렇게 큰 종목들은 2배 정도 내려오겠고, 그 다음에 좀 작은 종목들, 미들 캡 이런 것들은 한 4배 정도,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들은 뭐 8배까지도 내려가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일단은 이렇게 시가총액에 따라서 지금 이제 주가 자체가 좀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존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에 지금 이제 EPS를 본다면 2017년도 걸 갖고 해죠. 9.39, 2017년도 걸 갖고 하는 이유는, 자, 아무래도 주식은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2016년도 지금 현재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갖고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9.39에다가 멀티플을 줘야 되겠죠. 자, 일단 멀티플을 주는데 어느 정도 주고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27배수 정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고평가돼 있죠. 섹터 평균이 14배수인데, 자, 그런 가운데 한 86%가 고평가돼 있고 5년 평균은 163배인데 이거는 좀 터무니없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줘야 될 것은 요거 자체를 본다면 뭐 요거는 비슷합니다. 패그 배수는 거의 비슷하죠. 성장은 비슷하니까, 자, 성장 가지고 이걸 또 멀티플 더 줄 수는 없겠고, 자, 아무래도 한 조금은 축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한 20배수 정도는 적당하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S&P 500의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20배수입니다. 그러니까 20배수 정도는 빅테크니까 충분히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너무 적고 이건 너무 이제 크니까 이건 조금 이치에 맞지가 않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밸류에이션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멀티플이라는 게 자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심리에 따라서 축소가 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셔서 너무 적게 준다든지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체킹하시고, 물론 이런 것들은 보면은 아무리 내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겠다. 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일단 아무래도 빅테크하고 좀 관련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20배수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20배수를 만약에 줬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물론 뭐 10몇 배수를 줘서 자기는 뭐 보수적으로 본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9.39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87불 정도는 충분히 받지 않겠는가. 상당히 적게 준다 하더라도,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22배수 정도 주고 있는데 좀 낮게 줬습니다. 20배수. 그러니까 성장도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보통 주고 내 있으니까 조금 더 멀티플 축소해서 그렇게 줬다. 187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200불 이상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187불이면 이 정도 가격이죠. 자,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밑에 왔을 때는 조금씩 우리가 잡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셔서, 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좀은 쌍바닥이 나타나면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기간과 시간 조정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역시도 EPS는 좀 밑에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뭐 크게 안 내려왔습니다. 한 15% 정도 내려왔으니까 보통 20% 이상이 내려가고 있는데, 애플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직전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현재 애플이 되고 있고, 크게 내려오는 것은 없는 것이 애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관련돼서도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다. 즉,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애플의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27년도에 9.32 정도 되고 있고, 그랬던 멀티플 한번 봐야 되겠죠. 얼마만큼의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지. 자, 그거 보시게 되면 지금 30배수 주고 있는데 30배수는 좀 과하죠. 자, 그 다음 섹터 평균을 본다면 21배수인데 5년 평균을 본다면 28배수 정도 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아까 아마존만 167배니까 그거는 조금은 터무니없었고, 애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5년 동안에 지금 에버리지가 상당히 많이 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7배수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9.3입니다. 9.32에다가 지금 모습에서 28.7배수 정도 준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28.7배수. 자,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을 본다면 267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67불 정도가 나타났으니까, 자, 고가 267불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라인대를 보면 267불이니까 뭐 이 정도는 되겠죠. 아직까지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267불을 이 가격대를 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매수가 안 들어간다는 거겠죠. 제 말씀은 이 가격대를 알고 있으면 여기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굳이 여기서 내가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주가가 빠지면 267불을 이걸 기점을 해서 그 밑에 온다면 내가 매수 관점을 할 수 있는데 이 위의 관점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알고 계시면은 이런 것들을 매수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맹신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기준을 잡자는 입장에서 알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나마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이걸 맹신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때는 밸류에이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일단 적정 주가,
그다음 그와 더불어서 지금 차트 분석 이런 것들 하셔서 기본적으로 이 밑에 라인 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쓰리바닥 정도가 나타났으니까 이게 바닥이 좀 빠질 때는 좀 매수의 관점에서 조금씩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아무 기준 없이 이렇게 했다가는 여기서 일단 잡게 되면 또 20% 하락이 되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마소 한번 보겠습니다. 마소 같은 경우도 여기가 바닥인지 우리가 한번 체킹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350불까지 내려왔는데, 자, 여기서 일단 어느 정도 여기서 반등이 일어나는지, 이게 적정 주가인지는 한번 알아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2027년도에 EPS 자체를 본다면은 18배수 정도 주고 있고, 지금도 폴드 P 레이쇼를 봤을 때 한 19배수, 한 20배수 정도 주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은 지금 모습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멀티플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배수 정도 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섹터 평균은 21배수, 자, 그 다음에 5년 평균은 31배수인데, 지금 이제 요거 자체는 좀 멀티플이 많이 축소가 돼 있는 가운데 있죠. 요걸 하지 않는 이유는, 자, 엔트로픽이라든지 이런 것들 AI 에이전트 있죠. AI 에이전트가 나옴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상당히 이 정도의 지금 이제 마소가 멀티플을 갖다가 확대해서 받을 가능성은 없다. 멀티플이 많이 축소가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20배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31배수 주는 것은 옛날 이야기고 지금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멀티플이 축소가 돼야 된다. 자,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20배수 정도는 우리가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이 정도로 멀티플 갖다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정도의 멀티플을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22.08배수죠. 지금 현재 몹속에서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 요게 지금 EPS가 18.84죠. 그럼 18.84에다가 20배수 정도 줄 수 있다. 20배수는 멀티플이 축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자체가 멀티플이 다 축소가 되고 있으니까 하면 376불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가격입니다. 지금 가격 376불.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밑으로 빠진다면 좀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올라갈 폭이 상당히 많죠.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내려왔던 폭이 웬만한 업종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서 35%나 내려왔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뭐 적극적이도 매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좀 빠진다면 좀 매수 관점에서 보셔서 들고 갈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면 힘들고 좀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 아직도 추세 자체를 본다 했을 때는 하락의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이렇게 하락의 추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 상당한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하락된 다음에 이 추세가 다시금 돌아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려면은, 자, 그런 것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4월 28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관찰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때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가 좋아야만 이 주가가 될 수 있다. 근데 좀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현재 주가를 본다면 적정 주가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내려왔던 것도 파동으로 본다 하더라도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다 내려온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까지 기다려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만 내려왔다 해서 이렇게 매수했다가는 더 답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기다리고 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이제부터 내려왔다 해서 좀 더 빠질 때마다 매수 관점에서 들어간다. 자,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두 가지 차트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요건 구글이죠. 이건 구글이고 여기 있는 것은 S&P 5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S&P 500은 이베일선 밑에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이제 이베일선 좀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구글은 힘이 좀 좋다는 겁니다. S&P 500에 비해서.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이 더 잘 나가겠죠. 힘이 더 좋으니까. 다른 종목들보다도 이때까지 봤던 것들은 거의 다 밑에 있었는데 얘는 그나마 올라가고 있다. 구글이 상당히 힘이 좀 강하게 가고 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차트상에서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글의 적정 주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구글 역시도 지금 이제 13.43 정도 되고 있고 현재 한 코월드 기준으로 했을 때 22배수 정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17년도께 자, 일단 어느 정도의 멀티플을 주고 있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멀티플 자체는 한 25배수 주고 있고 섹터 평균을 봤을 때 13배수인데 5년 평균을 본다면 23.6배수죠.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멀티플 뭐 축소할 필요가 없겠죠. 앞으로 잘 나가는 종목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체킹해 보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그 매수는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이 그렇게 가파른 주식은 아니니까 그럼 23.6배수 정도는 우리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럼 23.6배수를 가지고 우리가 해보면 되겠죠. 23.6배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13.43이죠. 13.43을 갖다가 해주게 되면은 현재 한 316불 정도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316불 정도가 나타나니까 자, 아무래도 이 정도 되겠죠. 316불이면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 밑에 있을 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주가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사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이제부터는 사야 될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기준을 잡았다 해서 기준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폭을 본다면 거의 15% 정도 내려왔으니까 충분히 여기서부터는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킹하시고 그다음 차트상에서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 있을 때 있죠. 자, 고를 때는 남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 고를 때는 조금씩 잡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하고 차트하고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되면 이렇게 저점을 갖다가 조금씩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는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15%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한 15% 정도 내려왔으니까 충분히 잡아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도 올라가려면 좀 시간은 걸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북테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익과 매출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잡는 것이 좋겠고, 자, 그런 종목이 아니고 지금 이제 EPS가 적자 기업 이런 것들은 돌아 나갈 때 이렇게 추세가 이탈돼서 돌아 나갈 때 이렇게 잡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 놓으면은 또 다시 주가는 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매수 매도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참 안 가죠. 안 가니까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가운데인데 요때 있죠. 요때 164불 때까지 내려왔을 때 또 요때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시는 분들이. 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파신 분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팔면 안 되겠죠. 이때가 매수 관점이 이게 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권에도 있고 쌍바닥도 나왔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적정 주가라든지 그런 것들 알고 있다면 팔 필요 없죠. 그다음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고 있다면은 팔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EPS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8.2, 11, 12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적어도 2016년도, 7년도, 8년도까지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이 되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우리가 던질 필요는 없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을 먼저 아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2027년도 걸 가지고 해봐야 되는데 8.29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매출의 성장이라든지 EPS 성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니까 올라가는 데 있어서 힘이 좀 들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평가될 수 있다. 지금 21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멀티플을 주고 있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21배수인데 지금부터 섹터 평균도 21배수죠. 옛날에 멀티플이 44배수까지 갔는데 이거는 좀 주기가 힘들고 멀티플 확장됐을 때니까 좀 적어도 지금 이제 이 정도 가격은 줄 수 있다는 거죠. 20불 정도는 우리가 20배수 정도는 주지 않겠는가. 이것이 S&P 500의 평균 가격이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20배수 줄 수 있다. 그다음 지금 현재 모습 중에서 8.29죠. 8.29에다가 20배수 정도 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가격대를 본다면 적어도 165불 때까지는 우리가 적정 주가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165불이면은 이 직전 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내려왔는데 적정 주가에 왔는데 여기서 팔 필요는 없다는 거겠죠. 적정 주가 밑에 있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인데 이쪽에 있는데도 이게 적정 주가인데 여기서부터 뭐 주가를 갖다 이제 던질 그렇게 필요는 없겠죠. 기다려 봐야 되겠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만 알고 있다면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가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대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적정 주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주가는 내려오는 쭉쭉쭉 여기 보면 계속해서 내려왔으니까 며칠 동안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빠지면서 던져버린다는 거겠죠.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되고 16%나 하락이 되고 있으면 이제 끝났다 싶어가지고 던지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가격대를 알고 있고 매출과 이익의 증가가 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던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간과 시간 조정이 필요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엔비디아가 그렇게 지금 이제 모든 것들에 지금 종합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